그럼 이러한 시기에 내가 뭔가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내 투자 마인드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적립식으로는 자손들까지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걸 하는 것이 모든 자산이 올랐다. 이 서두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코스피 400 넘어갔고 뭐 부동산 집값 막 오르고 금값 오르고 S&P 500 막 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하찮아져요.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가는데 이럴 때 뭘 안 하고 있으면 혼자 소외되는 것 같고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거 벼락거지 되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 전 이 정도하고 지금하고 이제 다른 어떤 큰 변화가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방금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가치가 없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디플레이션 시대는 뭐가 왕이겠습니까? 돈이죠. 그렇죠. 현금이죠. 인플레이션 시대는 자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제일 잘 커버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인데요. 재화와 서비스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때 또 엄청나게 오르는 게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물가를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트렌드를 탔느냐 아닌 트렌드를 탔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가 이제 이 트렌드를 탔어요. 탔다고 했는데 또 나는 소외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AI라는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를 이제 탄 사람들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트렌드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장을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블루칩에 있는 부동산을 가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AI라든지 하이테크 관련된 주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결국 주식이나 자산은 사회의 큰 트렌드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트렌드, 그 다음에 AI라는 트렌드, 이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터진다 한번.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때는 내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거든요.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돈, 금, 달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벨 방법도 방법입니다. 한쪽은 주식을 갖고 있고 한쪽은 현금을 들고 있고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조정을 받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좀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뭐 현금 비중을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뭐 조금 늘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 뭐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한 이틀 만에 뭐 한 7%씩 이래 떨어지는 것도 거의 꽤 큰 충격입니다. 그때 4월 3일 날 관세 발표했을 때 그때 미국의 S&P 500 나스닥 떨어진 게 한 8%, 10% 사이였거든요. 그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 한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이제 충격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미국의 거시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 소비 이런 것들 등등을 다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급속하게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AI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발표입니다.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제 실행을 해야죠. 하게 될 텐데 어느 날 AI의 수익성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하면서 투자 계획을 철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갑자기 AI에 대한 이제 버블이 확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블랙스완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쪽은 이런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한쪽은 이제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서 이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 나오는 리포트에 따르면은 AI의 특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AI가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아마존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때는 규모의 경제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소프트웨어 찍어서 팔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AI는 규모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비용이 따라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전기가 들어야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별로 수익성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의 수익성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반대론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AI의 도입률이 기업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빨라지지는 않는다. 두 가지 이유인데 데이터의 보안 문제, 시큐리티 문제가 있고 이거 막 다 했는데 우리 데이터 딴 데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AI를 각각 자기의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산업이나 사회의 변화는 AI 쪽으로 하여튼 급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실 때도 이제 AI 종목 쪽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AI에 관련된 후방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희한한 게요. 네. 이렇게 그동안에 봐도 이렇게 주식, 네. 금, 코인, 부동산 이런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상하게 이게 쫙 올라가서 여기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 아주 좋은 관찰이신데요. 이제 기회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사회는 두 가지로 흐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라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되는 이제 주식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실적들이 다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일단은 이제 주가를 오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다 인플레이션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트렌드가 금입니다. 금의 트렌드는 왜 올라갔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뭔가 세계가 거시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다가 이런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AI 트렌드라는 것들이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쫙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시경제적으로 뭔가 삐걱삐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관세율을 저렇게 올린다는데 저게 도대체 세계 무역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실은 미국의 국채,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못 팔게 함으로써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국채를 확 미국 국채를 줄이면서 금을 계속 사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면에는 뭐가 끼어 있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다 같이 끼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이제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안정성이 이제 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축통화에서의 신뢰성에 약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첫째, 계속 통화를 너무 많이 풀었다. 코로나 때 재정을 너무 많이 풀었다. 지금도 재정 적자가 6%씩 뭐 5%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견딜 수 있을까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사항이 반영된 것이 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제 중심 코어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산업 자체만 보더라도요 하이테크나 AI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후에 산업은 뒤처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 적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경제 체질이 약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것이 한쪽으로는 주가가 오르면서 한쪽으로는 금 가격이 오르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달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3개월, 4개월 동안 이제 쭉 약세로 되어 왔는데 다른 나라들 전체적으로 달러 지수를 보면은 사실은 달러가 쭉 약세가 되어 왔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의 불안정성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관세율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니까요. 그게 좀 이제 특이한 모습인데 정확히 보신 대로요. 모두가 문제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신나게 가는데 한쪽이 미국의 재정 적자, 그 다음에 하이테크 산업 이외의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기에 내가 뭔가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한 10년, 20년 후까지 내 자손들까지 생각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투자 마인드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적립식으로는 자손들까지 생각한다면 또 중간중간 투자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S&P 500
걸 하는 것이 질서에.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미국은 그래도 절대 강자로 쭉 가는군요. 우리나라보다는 훨 강자겠죠. 이제 또 뭔가를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경제는 성장한다고 그게 더 생각합니다. 안정적이다. 그런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 강할 뿐더러 여차하면 위기가 왔을 때 기축 통화라는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에너지 작업 자족할 수 있죠. 농산물 작업 자족할 수 있죠. 해상 수송로 다 장악하고 있죠. 미국이 망하지는 않는 리스크는 훨씬 적은 편이죠. 그다음에 뭐 좋은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미국의 장점은. 그래서 20억 명이 살아도 미국은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도 빵빵하게 잡고 있고 2차 산업도 뭐 조금 약화됐지만 지금 강화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테크 잡고 있고 바이오테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을 어디에 둘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좀 더 안전할 수밖에 없죠. 현찰을 쥐고 있는 건 어때요? 현찰은 항상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모든 것이 급하게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아주 좋게 확 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가다가 툭 잠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기회를 활용하려면은 현찰은 항상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다가 그럴 때 그 돈을 그쪽으로 좀 넣어서 올인하지 마셔라. 올인은 절대 현찰을 올인은 해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투자의 일종의 유동성인데요. 예를 들어 10에서 20% 현찰을 가지고 있다. 이게 꽤 큰 부분입니다. 이것도 큰 부분이고요. 이게 나중에 주가가 혹시 자산 가격이 급락했을 했을 때 이 낮은 가격에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메리트거든요. 그런 것들이 손해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고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세장에서를 잘 피해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세장은 두드려 맞아요. 왜냐하면은 주식 가격은 오를 때까지 보자는 심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다가 한번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반등할 때 잘 올라갑니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등할 때 10이 반등하면 자기는 3 정도 반등하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데 활용할 수 있고요. 현찰을 너무 갖고 있으면은 그거 갖고 있으면서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격투기나 권투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상대방을 때리고 이기려면은 나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나는 여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도 잔펀치는 맞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아야 되겠다는 건 현금을 다 빼놓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이길 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두들겨 맞는 거죠.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 하도 이제 무성한 소문들도 있고 해서 한번 정리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경록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